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7월 말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 네, 시간 진짜 많이 빨라요. 이제 시험이 우리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슬럼프가 좀 찾아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자기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계속 열심히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사실은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죠. 다 다르고, 그게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열심히 이제 25문항 풀어 오셨죠, 다들? 네. 못 풀어오셨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25문항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난 작년 교재보다 문항수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 다 설명을 이제 OT 시간에 이제 곧 하겠지만은, 문항수가 좀 느는 상황이라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지? 우리가, 이제 7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서도 거의 없어요. 손으로 확인해요, 그냥. 근데 이제 확인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마음의 눈으로 다 보이고 마스크가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분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판서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들을 묻고 키워드와 키센텐스 정도만 묻기 때문에 판서는 거의 이제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가고 문제도 반드시 풀 거라서 25문항은 반드시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OT는 사실 별거 없고요. 지금 있는 이게 지금 상반이에요, 상반. 근데 이제 하반에서는 문제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1, 2, 3단원이 들어가 있고 4, 5, 6단원이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따 다 얘기를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문의 주시고 불안해 하시고 하는 거 압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전혀 공부하고 있지 않다. 절대 큰일 날 일이지요. 큰일 나죠, 여러분. 올해 우리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과목들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따 또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은, 나와봤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거, 큰 틀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체계는 변화가 없어요. 2025년 정도가 돼야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과서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목명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2024년 정도의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2015 개정교육의 과정의 내용 체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쉽게 나오면 오히려 고교학점제 이런 내용 틀, 평가 방법, 바뀐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쉽게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면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올해 나온 타 과목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학원에서도 교육과정이 맨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발표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알고 있죠. 왜요? 항상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줄 때,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 수로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 겁나 많고, 뭘 봐야 되고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줘요. 제가 다 이제 유인물로 한 서너 장, 많아봤자 서너 장 만들어서 다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 헤어진다. 사실 안 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도서관 다닐 때 계속 한 일주일만 보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나와봤자 가볍게 나와요. 절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갑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중1과 고1에 도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 중학교로 이제 1학년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육과정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제 그때 교육과정 진도 나갈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유인물도 나눠 드릴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나 열심히 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뭔 얘기하다가 벌써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학원까지 하면 14주 과정이에요. 총 14주 과정이고 수업 시간이 공지가 12시부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시 늦어도 4시 반
네, 늦어도 4시 반. 이제 보통은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끝날 예정이고, 중간에 75분씩 수업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2번 있을 예정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매주 제가 원래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체크가 나가요. 체크라는 건 별거 없고요. 그냥 한 장짜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과학의 본성 문제를 25문단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1단원이기 때문에 과학의 본성에 관련 내용이 쭉 나오지만 대부분 나오는 문항이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고를 묻거나 과학적 방법을 묻거나 기초 탐구 과정, 통합 탐구 과정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과학 관련된 과학 지식, 사실, 개념, 법칙, 이론, 가설. 우리 열심히 이론 과정에서 준비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풀면 불안하지요. 확인 안 하면 불안하죠. 공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출 안 됐다고 버리긴 안 되고 그런 것들 우리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론에서 한 번쯤 봤었고 공부 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중간에 체크를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물론 여기 나온 것이라도 중요하면 제가 계속 이제 묻고 그래서 이제 체크는 종이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종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조교님께서 제 뒤에다가 문 앞에 두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이제 화장실 한번 다녀와서 문제 풀고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말을 잘못했죠. 체크 플러스 예상 문제 한 문제가 더 들어가요. 제가 매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주 수업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강론서를 제가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왜냐면 또 이제 질문을 메일로 엄청 주시거든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답변도 해드릴 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론서도 자주 보고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이거는 출제하면 좋겠는데? 출제할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만들고 싶거든요, 문제를.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 문제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거 다 푸시려면 20분은 일찍 오셔야 되겠다. 20분은 일찍 오셔서 문제를 미리 푸시고 수업에 임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숙제로는 25문항을 반드시 푸셔야 한다. 네, 이 강의는 원래 빡센 강의예요. 네, 들어보신 그 합격 수기에도 막 써있죠. 엄청 빡세다고. 그렇지만 이 빡센 강의를 2권을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생겨로는 이제 껌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만 푸시면 무조건 다 맞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한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다시 다 아시다시피 상담, 질문 관련돼서는 이제 인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메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질문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직강으로 오시는 분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질문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 있죠. 오늘 수업에서 제 문제를 같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 체크도 그렇고 수업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은 질문을 하시면 이미 제가 여기 있는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문제는 숙지가 돼 있어서 뭘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이 나가요. 근데 이제 새로운 문항 있죠. 저는 모든 강사의, 모든 문항의, 모든 생겨론에 관련된 문제는 다 가져오셔도 돼요. 어떤 모의고사 출처가 어디가 됐던 다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끝나자마자 줄을 쭉 쓰시는데 그걸 들고 오시면 그 문제를 제가 읽고 막 지문이 엄청 긴데 그거를 여기서 읽고 막 이러면 그분 한 분의 시간을 막 소요하면 뒤에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끝나고 그런 게 줄 지나고 나시면 제가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내려가서 그 아래 가서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예약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오늘도 개강날이지만 예약이 있어서 저는 오늘 상담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보통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예약을 해드리면 제가 수업 끝나고 상담해드리니까 상담에 대한 내용은 질문이어도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모아놨던 거 들고 오셔도 되고 학습법에 관련된 것도 되고 다양하게 뭐든지 상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강생분들만 반드시 예약해주시고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거는 진짜 이거 메일로 이건 받을 수 없는 상담이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학습법을 궁금한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줘야지 상담을 받는데 이건 저희 메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오세요. 메일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끝이에요. 네. OT는
여기까지. 그리고 제 메일 주소는 아마 인강으로 들어가시면 나와 있죠? 네. 아주 소중한 삶이에요. 그쵸? 아주 소중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메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예약을, 뭐 직강으로 계시는 분들도 줄이 길어서 내가 예약을 잡을 건데 말을 못 걸겠다 그러면 메일로, 직강 다니시는 분들도 메일로 예약하셔도 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약하시면 끝나고 같이 상담하고 질문 받고 가시면 되고, 역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상담 많이 하고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십니다. 그거는 물론 질문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합격하시죠. 근데 정말 질문 많이 하고 뭐 문제집 같은 데서도 많이 갖고 와서 물어보고 내가 공부 이거 잘하고 있는지 맞는지 이런 거 자꾸 확인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합격하세요. 또 그런 분들이 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합격수기 이렇게 여기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쵸? 좋아요.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날이라서요. 이렇게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오늘은 체크가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체크와 예상 문제가 나가니까 반드시 일찍 와서 이제 풀어보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키시길 바라요. 자, 첫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교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보라색.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자, 첫 문제는 이제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풀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이제 올해 나왔던 물리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울화생지 다 풀죠. 우리가 관련된 거는.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료 1이 있고 자료 2가 있습니다. 압력에 관한 탐구 수업의 학생 활동지고, 자료 2는 빛의 본질에 관한 과학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거래요. 자료 1을 다 읽어보지 않을 겁니다. 활동 1, 2, 3, 4를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관찰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관찰 내용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아래 결과 정리를 보시면 활동 1에서 4에서 관찰한 결과로부터 파악한 규칙성을 바탕으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은 서술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문제를 바로 읽을게요. 자료 1에 밑줄 친 기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사고라고 우리 서술형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귀추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안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4개의 범주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누가 봐도 지문이 창의적 사고면 창의적 사고로 써야겠죠. 근데 그럴 일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4가지 중에 쓰시는 건데요. 자료 2에 밑줄 친 니은에서 적용된 과학적 사고를 순서대로 적고 그 차이점을 쓰래요. 여태까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요, 무슨 과학적 사고를 쓰고 그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이번엔 차이점을 쓰래요. 차이가 있나요? 작년 문제와? 없죠? 둘 다 정의를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근거로 쓰시면 되고 차이점을 쓰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밑줄 친 기억은 규칙성이고요. 그럼 당연히 일반화된 결론까지 얻으니까 귀납적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읽어봅시다. 17세기의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은 서로 경쟁하였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백색광이 만드는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빛이 여러 세계의 수많은 작은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빛의 입자설을 제안하였다. 쉽죠? 프리즘이 통과한 백색광이 만드는 스펙트럼을 관찰이라고 써있지만, 관찰이라고 써는 건 이제 귀납법이랑 헷갈려라 라는 거지만, 결론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본 거고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빛의 입자설을 제안하였다. 입자설 뭐예요? 가설이죠.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가설적인 설명체계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귀추이지요. 그러므로 니은은 귀추적 사고입니다. 자, 차이점을 쓸 때는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귀납법에 대한 키워드는 뭡니까? 많은 관찰, 그쵸? 많은 관찰을 통한 일반화된 결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문제에. 그리고 이제 규칙성을 바탕, 혹은 뭐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 이게 공통성, 규칙성,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서 쓰시면 돼요. 즉, 답안에 귀납적 사고는 많은 관찰을 통해, 많은 관찰이라는 단어 있어야 되고요. 공통점을 찾아, 혹은 규칙성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공통성 혹은 규칙성 발견.
그 다음에 찾아서 일반화된 지식을 생성하는 것, 일반화된 지식, 뭐 일반화된 결론, 일반화라는 단어가 있어야겠죠. 이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지만 귀추적 사고는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 이거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가설적으로 설명한다. 혹은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가설적 설명 체계를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가설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다르죠, 분명히. 그쵸? 그래서 이제 귀납법은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 공통성을 찾아서 일반화된 결론을 그냥 내는 것 뿐이지만, 귀추적 사고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설적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 2020년도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귀추인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저학년 때 배웠던 이 실험의 생각이 났고, 그 실험에서 원인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차용해와서 현재 이 현상에 대한 걸 설명을 해. 구체적인 그러한 실험 패턴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귀추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그 지문에 있는 특정 저학년 때 배웠던 이 실험에서의 원인을 차용하여. 그쵸? 그래서 그거 원인적 설명제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더 가설적 설명자를 동정하여 썼다. 설명체계를 제안하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것처럼 전혀 디테일하지 않죠. 이럴 때는 굳이 과거의 유사한 현상을 차용하여 그것의 원인적 설명자를 그중에 가장 최선의 가설적 설명자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가설체계로 이제 제안한다, 설명한다 이 정도만 써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에 밑줄 친 디귿에서 파동설이 지지되는 이유를 포퍼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풀어오셨으니까. 자, 5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하이언스는 뉴턴의 입자설을 비판하며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결파와 같이 중첩되는 현상을 근거로 빛의 파동설을 주장하였다. 18세기에는 뉴턴의 명성에 힘입어 빛의 입자설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1802년 영의 이중슬랙 실험의 결과로 파동설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1850년 두 사람이 파동설이 예측한 대로 이러이러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빛의 파동설은 20세기 초까지 지지되었다. 예측한 대로 이런 결과가 발표됐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퍼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증주의적 관점이고요. 반증주의는 과학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물론 과학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체계들이 이론으로 있는 것들이 과학이지만 과학은 절대로 검증할 수 없고 오로지 반증에 살아남은 아이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과학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것을 절대 진짜라고 절대적인 것으로 맞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언제라도 반증 사례가 단 하나만이라도 나타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이론들을 다 기각하겠다. 이게 이제 반증주의죠. 그러므로 빛의 파동설이 20세기 초까지 지지되었다. 그 지지된 이유는 이론이 살아남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것이 뭐죠? 빛의 파동설을 반대할 만한 반증 사례가 단 한 차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반증주의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2단원 사철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25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게 이제 기납적 사고, 여기 기납적 사고 나왔었죠? 기납법에서 원리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원리가 뭐죠? 원리에 3가지 조건이 있죠. 기납의 원리. 많은 관찰을 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하는데 한 번도 예외가 없다. 그때 많은 사례 관찰한 걸 모든 사례라고 일반화하겠다. 이게 바로 기납법의 원리입니다. 3가지 조건 반드시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2번.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고 작년에 나왔던 화학 기출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풀었으니까 뺄까 하다가 하지만 넣었지요. 왜요? 너무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연역법과 과설연역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풀고 갑니다. 자, 2번. 자, 일단 질문을 읽기 전에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과학의 본성을 한 가지 쓰래요. 과학의 본성 한 번쯤은 정리해야겠죠.
네.